그래, 이제 그 친구, 난 그 친구가 둘이 파트너가 돼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버스는 무조건 타서 돈 안 내고 버티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러고서. 근데 기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돈 내고 탄 적 없어요. 다 무임승차로 다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서 있다가 차표검사에서 일로 오면은 여기 자꾸 일 건너오는 거예요. 그 바깥 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계속 뒤로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기차 안에서 걸리는 수도 있지만 우리 요령이 있더니 하는데 뭐냐면은 도착해서 나가는 게 문제잖아요. 절대 큰 역으로 내리지 않고 전역에 간역에 내리는 거예요. 그 도망가기 쉬우니까. 내려서 개차구로 안 나가고 그 기찻길 타라서 거꾸로 도망가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차를 타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혼자 같으면 그런데 여러 명이 그리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모으는데, 교회에 찾아가 잠을 자는데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그 당시엔 우리뿐만 아니라 사업대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자고 이제 가고 했는데, 우리가 아침을 못 먹어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도망 나오는 거예요. 교회장님은 먹고 가라고 하지만은 얼른 일어나서 나와서 아침을 굶고 나오면은 이제 한 점심 때쯤 되면은 호떡 이런 이제 풀빵 같은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때 풀빵 하나 5원인데 5원짜리 풀빵을 하나씩 사서 먹고 아점을 때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저녁은 또 어떻게 이제 하고, 대시 있으면 교회 가서 밥을 안 먹고 신세 앉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업을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한참 먹을 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굶주리면서 그걸 하고, 내 친구는 그냥 다리가 아파서 막 다리를 절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중에 쭉 내려와서 이제 그 친구는 경주로 가고 나는 포항으로 가서 이제 다른 일행들은 또 다른 데로 다 가고 사업을 하고 다시금 이제 그 포항에서 이제 대구로 가는 그 기차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나는 포항에 가서 혼자 사업을 하는데, 그때가 신정 무렵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를 신정 무렵인데 그 당시 신정을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는요. 구정 쓰다가 또 신정 쓰다 신정을 쓸 때인데, 포항의 어떤 집에 가서 이제 물건을 고학생입니다. 볼펜 하나 팔아주세요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흰 떡을 이렇게 쓸다가 물건을 못 팔아주고 떡이나 한 개 먹고 가라고, 그래 떡을 몇 점을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서 그걸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인집 아저씨가 뭐 물건 안 팔아주면 그만이지 뭘 그런 거 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먹다가 먹지도 못하고 했는데 그 떡을 놓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 집 그 울다리 쪽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그걸 그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공짜 생겼는데 그걸 먹는데 얼마나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경주에서 포항에서 이제 그 친구와 약속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차표를 끊는 경우는 어떻게 끊는지 알아요? 그 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끊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역을 이름을 한문으로 써 있는데 그 역 이름을 못 읽겠는 거야. 내 차례가 오는데,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하는데 돈이 거기 이제 비슷한 돈이야. 20원인가. 그래서 나도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표를 사가지고 거기 탔더니 내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헤매는 거죠. 어디 만났어요. 만났으냐고. 그렇게 해서 그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때에 그 포항에서 하루 종일 잤는데 얼마나 춘지. 거기 보니까 다른 사업대원도 하나 또 와 있어. 그 냉방에서 둘이 그냥 밤 떨면서 밤을 새는, 그 다음날 또 새벽 경배식이라. 그 너무 떨다가 어떻게 하다 그 다른 방에 보니까 그 경북 교육장이 솜니부를 덮고 거기서 아주 따뜻하게 자고 있는 거야.
그분이 교회 나갔어요, 나중에. 30과정인데 그 교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심정에도 아무리 우리가 사업대원이지만은 이렇게 이불도 없이 밤새워 떨고 있는데 그 교회장이라는 분은 그렇게 섭리부를 듣고 하는 것 보니까 내 심정적으로 내 마음이 좀 괴롭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고 이제 그런 추억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거기 만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서저 친구를 만나서 기쁨이지만 차표 검사 나오면 여기 오면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끝까지 갔다가 그 전에 기차가 서서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건너올 때 저 매달렸다가 전리 건너가는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에 도착을 해서 대구에서 이제 내리는데 그 전역에 내린 그 전역이 동천역인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대구에 내리면 안 되잖아요. 동천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개척으로 못 나가니까 그 친구하고 둘이 이제 그 한참 가다가 가는데 공군 부대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공군 부대장 총을 쏘더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군 부대에 잘못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그냥 잡혀가지고 어디 변명해서는 어떻게 나와가지고 이제 대구에 와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대구 교회에 가서 이제 숙소를 정하고 사업이 끝나면은 교회 가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재원은 그 당시에 곽장은 회장이 대구 교구장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 당시에. 그래 둘이 이제 아침에 나와서 헤어져서 며칠 동안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침 일찍이 오전에 어떤 약방에 이제 들어가서 고학생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약국에 있는 그 주인이 소리를 빽 지르면서 예의도 없이 말이야. 아침부터 재수께 말이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면 클만치 큰 사람이고 자존심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의가 없다고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나갔어. 나가서 다시금 이제 실례합니다 하고서 이제 객기를 부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더러 이제 뭐 가슴을 밀으면서 말이야 막 강제로 미는데 안 날라고 그러니까 밀고 하다가 그 문틈에 손이 껴서 막 이제 피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결기가 강했어.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볼펜 트는 가방을 열어가지고 땅바닥에다 탁 치니까 볼펜이 훅 쏟아질 거 아니에요? 모나미가나 모나니라고 그 모나미의 그 유사품을 파는 거예요. 모나미는 비싸니까. 그러면 수백 개도 팔고 그러는데 그냥 그냥 쫙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보세요. 당신은 약장사. 나는 볼펜 장사인데 같은 장사끼리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의 없다고 그래서 인사하고 들어왔는데 막 소리 지르면 내가 막 고함을 쳤어요. 같은 장사끼리 말이야 너무하지 않느냐고. 뭐 약장사나 볼펜 장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뭐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기 약사 그 면허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볼펜을 꺼내서 경북 약국 약사 이름 적고 왜 그걸 적느니? 내가요 출세해서 대통령 되면 당신 복사라고 올 거라고. 그래서 소리를 치우고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학생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 심정 몰라. 학생 이해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소동이 벌어져가지고 수습을 한 다음에 와서 이제 가구 거리로 왔는데 들어가서 고학생입니다. 하면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을 못하고 다시 뭐 울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울면서 했는데 그 후에 내가 그 약국을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북 약국이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출세하면은 꼭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업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에 대구역전에서 이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흩어졌던 친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다리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나타나는데 여자들도 나타나고 뭐 얼굴에 뭐 시커멓고 이제 독립군처럼 거기 만나서 막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고 이래서 수습을 한 다음에 대구교회 가서 잠을 잤는데 그 68년도 12월 3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68년도
1월 1일 날 경배식을 대구교회에서 했는데 그때에 곽 회장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늘이 제1의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날이다. 그래서 제1의 하나님의 날 선포를 대구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맞이했던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7명, 8명이 단체가 이제 공짜 차를 타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가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성학생들이 우리 환영회도 하고 환송회를 받은 다음에 대구역에서 가까운 건널목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건널목 안에 들어가서 걸어서 대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를 공짜 타려고.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 당시 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냥 그 차 기타 밑을 기고 뭐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해서 가려고 하는데 차가 벌써 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내가 동작이 빠른 편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그에서 차를 딱 탔어요. 서재호 씨가 두 번째로 차를 타려고 잡았는데 차가 떠난 거예요. 효조에서 질질질 끌려다가 땅바닥에 그냥 깔아지는 거 보고 나는 그냥 기차가 떠나서 그 사람 중에 나 혼자만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조천역에 내려서 조천역에서 컴컴한데 또 개차구로 못 나오니까 어떻게 그냥 뒷구멍을 해서 어떻게 해서 혼자 청주교회에 나는 이제 도착을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얘기 들으니까 서재호 씨는 이제 그 한쪽은 잡았는데 이걸 못 잡는 바람에 그 이유가 여학생 가방이 무거운 걸 바꿔 들은 거야. 도와주려고. 그 가방이 무거워서 미처 못 잡았는데 잡혀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도망가고. 거꾸로. 잡혀갔는데 거기 조사를 하는데 가방에서 여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둑으로 몰린 거야. 그러고서 막 그냥 뭐 빠따로 맞고 막 그다음에 그럴 때니까. 그래서 이제 사정을 쫙 설명해서 어떻게 훈방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또 공짜로 타고 이제 왔다니까. 와서 다른 일행을 만나서 오다가 또 어디서 또 잡혔어. 잡혀가지고 딱 끌려가서 이런 곤욕 끝에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청주까지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와서 다 얼마씩 벌었냐니까 내가 제일 많이 벌었더라고. 벌은 것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그거 했다가 이제 가서 학생부장한테 내놓고 누구 얼마 벌고 그 당시 이대길 씨라고 그 사람도 고등학교 다니다가 강원도에서 김현철 씨 때 학생이었었는데 고등학교 때려치우고 우리한테 왔는데 그 머리가 천재예요. 머리가 그렇게 좋아. 그 사람한테 내가 깨달은 게 너무너무 많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이 와서 강의도 잘하지만은 뭐냐 역사면 역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나아갔다가 나를 한번 깨워준 분이 그 이대길 씨라는 그 분인데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학생부장한테 이제 다 이제 그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그 사업은 그야말로 독립군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굶으면서 버스는 타요. 타면은 차장이 답변을 금방 내릴 겁니다. 좀만 봐주세요. 그럼 하장관 왜 안 내세요? 아이고 좀만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조는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차장은 미안해서 못 깨워. 그러다가 차가 휙 돌아오면 또 팍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중에서 한두 가지 얘기한다면은 제가 중학교 때인가 처음으로 청주교회에서 협회 학생 원리 시험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전체 중에서 나 혼자만 합격을 했어요. 두 번째도 혼자만 합격했어요. 세 번째는 나하고 고등학생 한 분하고 3명이 합격했는데 중학생으로서 2번이나 협회 학생 원리 시험에 이제 합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고1 때에 청주교 학생 중에 제일 먼저 제가 칠의금식을 했어요. 그 서로 간에 이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겠다. 그 고1 때에 이제 그 칠의금식을 하니까 학교에 가서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들어놓다가 있고 점심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산자락에 누워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먼저 칠의금식을 이제 한 그런 일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청주고등학교 다닐 때에 내가 또 이거 주목으로 아주 이름이 날렸어요. 황엽주 씨가 아버님에게 이걸 보고를 해서 아버님까지 알아요. 청주고등학교 다닐 때 청주고등학교 깡패 클럽이 있어요. 청성 클럽하고 흑자금이라는 클럽이 있는데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못 건드려요. 클럽에 안 드는 사람은 깡패 클럽이니까. 그래 기고만장하죠. 근데 나는 그게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내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니까 내 자리에 어떤 놈이 앉아서 3학년 초인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야 저리 가 했더니 자식아 가만히 있어.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했더니 앉아가지고 내 턱을 걷어서 이렇게 해요. 걷는 순간 이걸로 한번 갈겨버리는데 뻗었어요. 나는 서서 때리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갈기니까. 근데 걔가 이제 클럽에 있는 애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성 클럽의 회원들이 그냥 싹 모인 거예요. 그래 이제 물 갖다 먹이고 그러니까 이놈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자기 클럽 멤버들이 쫙 서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클럽 멤버 믿고 너 이 새끼 죽여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귓밤을 때려버렸는데 일자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클럽 애들이 다 있으니까 감히 자기는 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클럽이 학교 그전에도 학교 못 그만둬서 내가 한이 맺힌 사람인데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 번 학교 그만두려 했어요. 학생부장할 때. 고등학교 졸업장이 무슨 필요하냐 인생에. 난 지금이라도 개척 나가겠다. 그 학생부장이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못 그만둬가지고 나는 아주 한이 맺힌 사람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친구들만 믿고 그러다가 다 보고 있다가 그냥 가까이 볼 때 이걸로 그냥 그대로 때려버렸더니 일자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중간 종이 울렸어. 그런데 다시금 이제 그 시합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전개가 안 됐어. 그럼 그 당시에 그 후에 누가 해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서 니네들 하여간 싸우거나 사관계를 니네들이 건드서 다 퇴학시키겠다고 그래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도 그래 그 당시에 이제 그놈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그 나도 이제 여기 도라이버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꼬매가지고 일단 꽂고 다녔어요. 수틀리면 이제 찔러버려야 되니까. 그럼 뭐 그때 몸이 좋았어요, 내가요. 그래서 이제 겁이 없었고.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당시 워카 신고 다녔어요. 교문을 나왔는데 누가 발을 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놈들은 한 7, 8명이 딱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산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갔어요. 산에 가더니 네가 인마 우리 클럽에 누구누구를 진둥이라는 사람인데 충주에 진둥을 때렸어. 이 새끼 한번 오늘 맛 좀 보라고. 그러더니 이제 한 7, 8명이 워커발이 이제 막 들어오면서 나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딱 잡았어요. 내가 맞기 전에 한마디 하는데 너네들이 여기서 나를 때려서 나를 죽이면 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안 죽게 되면 너는 다 나한테 죽어. 그 생각을 하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방에 있는 친구 하나가 야, 발 말이야. 우리 클럽에 저런 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를 때리는 것을 졸업 때까지 밀어놨어. 졸업식 안 갔지 내가. 나는 졸업식이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소풍이라든지 수학여행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나는 그거 다 잊고 사는 사람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졸업여행 뭐 돈도 없지만은 그런 거 가는 거 있잖아. 안 가는 사람이니까. 교회 뭐 가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건은 우리 이제 여고생들이 많았는데 그 불량배 놈 하나가 계속 여고생을 이제 교회 좀 나왔던 놈인데 따라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제 교회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여학생한테 지금 자기를 이제 그 사람이 불량배가 쫓고 있으니까 좀 와달라고 해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이제 그 놈이 이제 근데 그 놈이 보니까 초등학교 때 내 친구 놈인데 불량배예요. 그 여학생을 이제 해서 내가 이제 여학생 때문에 가르마다 했더니 나하고 싸움 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이프를 딱 꺼내는 거예요. 칼을. 그래 칼 잡은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해서 막 이제 싸우다가
이제 그 싸움 어떻게 끝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우리 집 앞에 날 불러냈더니 며칠 날 밤에 중앙공원에서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 그랬으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교회 학생 들어갔다 한 10명 정도를 중무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빠따 이런 낫 같은 거 막 들고 이제 하고 나는 맨손으로 이제 그 딱 가서 그놈들이 여러 명이 이제 나오면은 해치우자. 그러고 갔는데 처음에 이제 한 놈이 나오더니 민님이 나와서 나를 막 이제 끌고 가고 싸움부터 하러 오는데 나는 이제 내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나올 줄 알고 있는데 못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나온 이유가 겁도 나지만 너무 중무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끌려가다가 안 되겠다 해서 탁 쳐버리고 막 도망가서 막 경찰서로 도망가서 교회에 이제 가 있으니까 한참 후에 친구들이 왔어. 야, 씨,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나 맞아 죽을 뻔했다. 너희들 믿고 있다가. 그랬더니 이제 그 김경수라고 이 가슴이 1m 5cm까지 나가는 그 친구가 있어요. 아까 여기 사진 나오는데 그 친구가 야, 광기야, 미안하다. 우리가 말이야. 그냥 경험도 없고 어떻게 나가려고 그랬는데 전부 다 그냥 니는 중무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랬는데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김경수인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청구한의 선배인데 내가 청구 시험 본다고 할 때 와서 말이야. 광기야,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하고 황엽조하고 3명이 내 선배예요. 근데 황엽조는 좀 늦게 교회에 들어와서 낙제를 안 당했는데 이 김경수라는 사람하고 김영호라는 사람은 낙제를 했어요. 청주고등학교 낙제 제도가 있어요. 교회 하다가 보니까 전교에서 몇 등 미만이 되면 낙제가 되는데 낙제가 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선배인데 낙제해가지고 나같이 이제 그런 일이 황엽조 씨는 941생으로 낙제는 못하고 올라가고 두 사람은 똘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징가 이렇게 좋았어요. 그 이제 나한테 내가 경수형 맨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좀 나가서 경찰로 있다가 이제 경찰에서 이제 그 은퇴한 다음에 일찍 죽었어요. 그래 그 친구가 하도 그리워서 나하고 황엽조 씨하고 작년인가 수소문했더니 대전에 있는 현충원 경찰 묘역에 있더라고. 그래 우리가 술 한 병 사갖고 와서 붓고 이제 절도 했는데 이 사람은요 뜻을 떨어진 게 아니야.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됐다고. 그러고서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자기 그 매형이 춘천에 경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형이 춘천에 경찰에 들어간 거야. 경찰 하다가 어떻게 아마 여자하고 실수를 했는지 그 당시에는 교회 나오다가 그런 실수가 있으면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는데 나중에 원리연구에 있을 때 내가 춘천에 정부과에 근무할 때 이재용 씨하고 둘이 찾아갔어요. 어떻게 되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경찰서에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시간이 한 30분 철었는데도 그렇게 30분 전에 저기서 이렇게 내려오더니 의자가 여기 있는데 저만 제가 앉아 있더라고. 경수형, 왜 거기 앉아? 근데 이제 그 경수형은 내 성질에 나오자마자 내가 그냥 한 방 먹일 줄 알고 거기 그 정보과 경찰인데 그 휴게소에서 다른 사람도 있는데 두드려 맞으면 창피하니까 고민하다가 내려왔는데 거리를 상당히 두고 저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배하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예, 그런데 내가 이제 말이 잘 통하니까 가까이 왔는데 나더러 광기야. 고맙다. 왜요? 그러니까 주먹이 안 날려먹어서. 그래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알고 지내는데 나더러 야 광기야, 난 지금도 원리 강론을 비고 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해서 그 책임지느라고 결혼을 해서 하긴 했지만 지금도 못 이어서 원리 강론을 머리에다 비고서 제가 잠을 잔다는 거야. 그 당시 우리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한번 실수를 하면은 나올 수 없는 그 정도의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야. 이 친구도 있고 여기 사람은 청주고등학교, 나 청주고등학교, 이 사람은 이제 서전 세왕고등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이제 그랬는데 그 내가 이 형한테 경수형 좀 그럴 수 있어? 응? 나 마주 굿보냈어 말이야. 어떻게 된가 했더니 야 그러면 네가 다시금 걔들한테 결투를 신청해라. 그때는 자기. 근데 결투 신청했어 그쪽 팀이. 그럼 맨날 몇시 청주 세무서 그
뒷골목에 그 광장이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작전을 썼어. 이번에는 중무장을 하지 말고 곤봉이라든지 경무장을 하자. 그래서 곤봉 같은 거 타고 나는 우리 집에 철근이 있어요. 아버지 공수 철근을 요만한 토막을 딱 여기다 집어넣고 넣고 이제 딱 갔어 이제. 그러니까 그쪽 표고애들이 와서 이제 뭐 치고 받았는데 내가 철근을 딱 꺼내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애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걔들을 박살냈어. 우리 인원이 많고 이제 뭐 곤봉 같은 거 이제 경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그때 까니까 순식간에 이놈들이 그냥 거기 몇 놈이 그냥 땅바닥에 넓어졌어. 그러고 이제 경찰이 와서 내가 잡혔어. 그래서 철근을 증거 1호로 살인 미수로 내가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서 학생 중 선생님이 인도하러 왔어요. 위생민자니까. 그러고 나는 청주고등학교 오면 청주에서는 웬만치 잘못해도 다 봐줘요. 그 정도로 이제. 그래, 그 다음날 조회하는데 선생님이 한단 말이 어제 신문에 신문에 났어, 여기. 그러니까 불량배들과 학생들과 불량배들과의 패싸움 해가지고 축 났는데 내가 이름 나왔는데 사광길, 가명, 뭐 거기 3년. 사광기인데 사시가 우리 학교에서 나 하나뿐인데 가명이 사광길이야 길. 그래 그 후에 나왔더라 광길이라고 사람들이 고르려고 그랬어. 광길아. 그 전교생이 다 모여있는 조회 시간에 학생 주임이 최근에 말이야 이런 패싸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가명으로 나온 그 사람이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너구나. 그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그 일도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사건이 참 많고 그 문제는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왔는데 청주고등학교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청주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험을 붙어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대학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난 대학 안 간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헤르만 헤세라든지 그 책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독서를. 그 공부 시간에도 원리 강론을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하루는 성경을 보다가 걸려가지고 선생한테 교무실 앞에 성경 들고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학교 가다가 정문 들어갈 때 내가 지각하잖아요. 통일교! 전 교생이 다 알아. 모든 선생님이 다 알아. 이러면 너 통일교 왜 늦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여간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광신도로서 공부 시간에도 원리강론을 펴놓고 그걸 보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전 교생이 다 아는 전 학교의 선생들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이제 했는데 문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대학을 가야잖아요. 대학 가는데 고3 여름방학 때 청주에서요 40명 학생들이 송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진천까지 한 80여 리를 걸어서 진천에 해서 송태선 씨, 송인영 씨 아버지가 진천 교육장에서요. 그 진천군에 있는 동네에 다 배치해서 전국에서 한 개 교회에서 40명이 학생이 전도라는 것은 청주교회가 유일한 거예요. 40명이 나가려면 민명의 학생이 있어야 되니까 안 가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40명이 걸어서 우리가 여학생들 가방 다 메고 지구해서 진천까지 가서 밤새워 걸어 새벽에 도착해서는 개울에서 모욕하고 임지를 해서 나는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개중리 구수마을 개중리라는 그 동네로 내가 별량 받았어요. 받아서 다른 친구들은 대학 간다고 머리 싸움을 공부하는데 고3 여름방학 때 시골 농촌 계몽전도 나가서 그거 하니까 선생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이 너 대학 안 간다고 각서 써라. 각서까지 쓰고 나는 간 사람이요. 대학 안 간다고. 그래 각서까지 쓰고 고3 전도 갔는데 그때는 내가 프로페셔널이야. 전도가. 그냥 경험이 많은 데다가 그래 그 마을에서 사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모든 면에서. 그래 그 동네에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받고 다시 오면 교회를 져준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기회가 섞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 바람에 못 가서 여자 전도사를 거기에 파송했어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가 잘 하진 못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후퇴한 적이 있지만은 어떻게 했으면 동네에서 다시 오면은 교회를 쳐주고 또 내가 못 간 대신 여자 전도사를 받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그 이제 고3 때 활동을 해서 지금도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참 고3 때 내가 여기서 전도 개몽할 때에 동네 처녀들도 참 많이 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진짜 인기 좋았고 그런 때가 있었고 정말 잘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서부터 경험을 쌓아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어떻게 하면 되고 그걸 다 알아가지고 이제 그 해서 전도도 이편서도 여러 명 받았어요. 그래서 이편서 받는 또 캠페인이 있어가지고 조그만 카메라 갖다가 찍어가지고 사진 붙여가지고 아마 수십 명의 이편서도 다 받고 내가 돌아간 다음에도 날 못 잊어서 청주까지 오고 나도 다시 못 잊어서 동네 다시 오면 동네에서 뭐 대환영하라고 해서 그 정도로 이제 그 성공적으로 전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고3 때가 68년도예요. 6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430가정 축복식이 있었어요. 그래 그 당시에는 축복을 받으면은 40일 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가정생활을 시작했어요. 3년 전도가 없어서 3년 전도는 삼칠가정 부인 때부터 생긴 거예요. 71년도. 그 당시에는 충청북도도 면 단위까지 교회가 다 있었어요. 60년도 초반에 우리 교회가 600개나 있었어요. 600개나. 여름 학예전도에 3,000곳에 학예전도를 내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도 면 단위까지 교회가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들이 전도 나가서 교회 진다면 우리 학생들이 가서 벽돌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찍고 그 재미가 말도 못해. 그래 벽돌로 교회에서 헌당식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축복을 받고 대개 그 부인들이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남편에게 가면 교회가 빈다. 내가 선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수하자.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 그 당시 전체적으로 청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 해서 이재용 씨, 내 믿음의 아들, 그래 해서 한 20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지 말고 이제 교회를 지키자. 결의를 했어요. 혈서를 썼어요. 내가 중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혈서를 쓰는데 여긴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면도칼로 쫙 큰 다음에 이제 이제 학습분말을 한 장에 쓰는 거예요. 또 안 쓴 사람도 있어. 안 쓴다고 돈 벌어 욕도 하고. 혈서 쓰다가 종이가 모자라서 여기 잡고서 문방구까지 내가 달려가 종이까지 사오고 그랬어. 이제 처음에는 몇 명 안 쓰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피로 결의를 해서 대학을 가지 말고 이미 다른 지역은 원령구회 때문에 대학을 가고 그랬는데 원령구회 선배들이 청주교회에 와서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대학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면 내가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학은 무슨 대학입니까? 대학이 중요합니까? 고등학교 나오고 뜻을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대학 가라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박범철 씨라든지 있는 사람 선배들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혼나고 가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주영 씨라고 박준현인데 그분이 충주 교역장을 했어. 나를 참 예뻐했어요. 하루 왔어요. 나한테. 야, 광기야. 너 대학 가. 너 후회한다. 근데 그랬어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대학 가라고요? 당신 같은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 나를 사랑해서 몰래 와서 불러내가지고 너 그러지 말고 대학 가라. 대학 원령구회 하면 될까?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요지부동으로 이렇게 했어요. 청주 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 65일을 내가 결석을 하고 졸업 맡았어요. 청주 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결석을 많이 하고 졸업 맡은 사람이 나예요. 65일을 3일에 한 번씩 학교 빠지는 거예요.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빠지고 교회쯤은 일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엉터리로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홍성표 이수경 씨가 교구장 하시다가 서울에 올라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못 내려오시고 후임으로 삼시육과정 1화 사장했던 홍성표 씨가 교구장으로 내려오셨어요. 고3 때. 그래 그분이 이제 우리의 말을 듣고 참 잘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서울에 가서 유효원협회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청주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기척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협회장님이 그러면 안 돼. 대학 보내서 원리연구를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번에 서울에서 내려오더니 뭐라고 하더니 다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 내가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학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 때서부터 대학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그 예비고사를 붙은 사람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때부터. 나 고3 때부터. 근데 교장 명령이니까 또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하는데 예비고사를 보고 대학을 가되 조건이 있어. 청주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그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은 뭐 암기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참 암기력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하여간 열심히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보는데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지선다형이야. 25개 문제인데 가나 다라 네 번째 하나를 찍는 거야 이렇게. 근데 다른 것은 암기 과목은 내가 이제 잘 보았는데 수학은 벼락치기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가본만 딱 치고 나온 거야. 5분 만에. 왜냐면 모르는데 이거 하다가 다 틀릴 거 아니야. 가본만 다 치고서 싹 나오니까 5분도 안 걸려. 선생님 너 다 봤어? 예, 다 봤습니다. 포기했어.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요, 뭐. 그러면 25%는 맞을 거 아니야. 30% 맞았어. 그러고서 시험만 보고 충북 진천군의 공기총을 팔라고 이제 맨날 공기총 장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호엘 씨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공기총 장사하면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때 그 한 20명 중에서 4명이 붙었어요. 근데 2명은 진학파야. 한번 청고다는 최병무라는 이 친구인데 이 아버지가 교장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아마 우리 교회만 하면 서울대학 들어갈 정도로 그 친구인데 이제 좀 늦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 때 말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진학을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윤자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청주 대성여고에 학생회장했어요. 두 사람은 그 진학 나름대로 공부했고 나머지 두 사람이 나하고 나교육이라는 사람인데 나교육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등부터 1등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붙었고 남자 중에 나 하나 붙었어. 그러니까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뭐 사관계가 돌대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또 붙었냐고요.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청고 들어가더니 그때는 재수로 들어가지 않았대. 어떻게 재수로 고등학교를 들어갑니까? 벼락치고 들어간 거지. 시험을 잘 봐,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비고사를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2명이 붙은 거예요. 남자 1명, 여자 1명. 그 나교육이라는 친구는 정말 그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청주교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협회 원래 시험에 나하고 그 나교육이라는 친구는 항상 붙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제 가끔 붙고 그런 친구인데 지금은 뭐 교회에 떠나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니까 홍성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예체능대 그런 데는 예비고사 안 붙어도 갈 수 있게 됐어요. 체육과, 미술과, 무슨 영국영화과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비고사 붙어 떨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여기저기 문서를 또 낸 거야. 뭐 다른 뭐 서울, 뭐 서랍을 뭐 그러니까 교구장에 보니까 이거 뭐 풍지박산 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까지 또 대학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 15명 몇 명을 속리산으로 끌고 가서 사준 적이 있다고. 속리산에 가서 이제 홍성표 교회장 우리를 설득해서 원래는 너네들이 대학을 붙으면은 이제 그 청주에서 대학을 보내서 원리연구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떨어지고 2명만 남았는데 이게 아니야. 2명만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너네들 2명도 포기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결사대를 만들어서 청주에 있는 임주를 배치하는 걸로 해서 이제 막 교구장이 또 설득을 하는 거야, 거꾸로. 난 많이 좀 불편했어요. 언제는 대학 가라. 언제는 가지 마라. 또 붙으니까 또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한참마다 사관계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 너 후회 없어? 후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제 안 간다고 그러면 간다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의를 하고 1박 2일인가 이제 한 다음에 내려와서 나는 충북 음성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들은 집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장남이니까 대학을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또 예비고사 붙었다고 그 당시에 예비고사가요. 청주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는 전교에서 대여섯 명씩밖에 안 붙었어요. 청주 고등학교는 한 80몇 프로 붙었는데 나머지 고등학교는 거의 다 떨어지고 그 당시에 예비고사 붙으면 서울에 웬만한 학교는 다 갈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예비고사 붙은 사람들은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그렇게 교회는 다녀도 또 예비고사까지 붙으니까 그래도 기뻐하셨는데 또 대학 안 간다고 저기 하니까 뭐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막 다 모여서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왜 대학까지 못 가야 하느냐. 그놈의 교회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를 또 설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싸울 사람은 당신이다. 왜냐면 관계는 자격 있지 않느냐. 자기 자식들은 이제 뭐 미대도 가고 체육대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관계는, 예? 대학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막 내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보통 분이 아니야. 잘 들었는데요. 내 아들은 내가 반대할 테니까 당신 내 아들은 당신들이 반대하세요. 우리 아버지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은 내가 반대할 테니까 당신 내 자기는 몰려가서 교회 가서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존심 있는 분들이라서요. 교회를 반대했는데도 남들처럼 교회에 와서 뭐 소리 지르거나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아들의 자존심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반대는 했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두드려 맞고 밤에 공원에 가서 이슬 맞아 잠도 자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교회까지 와서 행패 부리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음성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 이제 홍성문 교구장이 나를 불렀어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사관기, 너 후회하지 않나? 뭘 후회합니까? 너 대학 가지 않고 대학 포기하고 지방 전도랑 후회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사나이가 한번 안 가겠다면 안 가는 거고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지. 짜증도 나지. 뭘 자꾸 나한테 이제 한 식으로 했더니 그러면 대학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올영구에 그 하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 갈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여학생 2명이니까 마지막 그 마음 떠보기 위해서 했다가 그때 아마 내가 후회한다고 하면 그냥 이럴 수도 있는데 하니까 그러면 대학 가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여학생하고 나하고 2명 불러놓고 충북대학은 국립대학이고 청주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나도 어려웠지만 그 친구는 더 어려웠어. 그러니까 교구장이 정해줬어. 너는 충북대학 가고 사관기는 청주대학 가고. 그래가지고 청주대학 입학식 끝나고 한 20일이 지났는데 그때는 영문과 30명인데 학생이 12명밖에 안 돼. 그때까지도. 그래가지고 이제 청주대학 영문과에 입학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이 입학 결정하고서 서울의 원리연구에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청파동에서. 대학도 안 간 사람인데 또 조장을 맡았어. 거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련회 하고서 내가 마지막 소감문 발표 나가서 제가 지금 혼자 충북을 대표해서 수련회에 왔습니다만은 썸머 캠프에서 봅시다. 이렇게 내가 선수를 치운 다음에 내려와서 원리연구를 조직을 한 거예요. 조직을 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모자라니까 청강생 제도가 있었어요. 그 떨어진 친구들이 청강생으로 다 들어오는데 똑같이 다 공부를 하는데 청강생은 1년 후고 2년 후고 예비고사 붙으면 소급해서 졸업장을 주는 것 뿐이지 그 누가 청강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금 그 친구들이 이제 청강생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뭉쳐가지고 원리연구회를 해서 여름에 썸머 캠프가 가야산에서 열렸어요. 그때 내가 20명은 안 되는데 17명인가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혼자 올라와서 고등학교
대학도 입학하기 전에 혼자 올라와서 수련회 왔던 사람이 내려가서 여름에 보자고 보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을 그냥 한 20명 끌고 거기 갔더니 웬만한 데는 두세 명 참석하고 그랬는데 청주교가 막 확 쓸어버린 거예요. 확 쓸어버렸는데 그때에 하나 얘기한다면 아버님이 청주교회 순회를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구장하고 상의한 끝에 우리가 아버님 문화동 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우리가 최초로 우리 심으로 산 교회예요. 전국에서 교구 본부로서. 그 아버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문화의 밤 준비를 하는데 신판 춘향전 그걸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대학생들이 이걸 짜서 이제 그 아버님도 땅바닥에 의자 놓고 앉으시고 식구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뭐 그냥 조명이고 뭐 다 만들어가지고 신판 춘향 코미디를 했는데 그때에 아버님이 배꼽을 잡았어. 그 아버님이 얼마나 아버님 뭐냐면 내가 평생 이렇게 웃기는 처음이라고. 그 아버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어요. 그것이 인연돼가지고 청주대학교 다닐 때에 개교 23년 행사에 원리연구회가 신판 춘향전을 공연했어요. 근데 이두령 나온 사진이에요. 춘향이고. 이걸 갖다가 청주 MBC에서 다 해서 우리가 MBC에 가서 내가 인터뷰까지 했어요. 생방송으로. 출연, 청주대학 개교 23년 행사에 전국대학 원리연구회 해서 연극 공연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공연을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유월 씨하고 코미디 프로그램 준비해서는 대학 강당에 정규생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코미디를 해가지고 배꼽을 뺀 거야. 코미디 그 프로그램이 있어 해가지고 그냥 해서 해가지고 전교에서 사관기 이호일이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이걸 해가지고 대학에서 아주 대히트를 쳤을 뿐만 아니라 원리연구회가 청주대학에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의 밤 행사를 서울에 사는데 현찮아요. 근데 박공서 씨라고 그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주로 했는데도 아버님이 별로 이제 하고 유광일 문화부장이 했는데도 별로 아버님이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이 청주에 그 대학생들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당시 5대 명절 행사에 문화의금 프로그램에 앵콜 공연을 받아가지고 청주에서 올렸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 공기총 하나씩 우리가 샀어, 예상으로. 그 전남부에 맡기고 그래서는 그걸 해가지고 있잖아요. 차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트를 다 그려가지고 다 막 짊어지고 조명이고 다 해가지고 내 친구 서주라는 친구가 이 그림을 잘 그려. 세트 다 해서 그냥 묶어가지고 그걸 지고 있잖아요. 용산에 내려가지고 용산에서 그걸 다 지고 청파도까지 걸어가서 그 공연을 이제 하는 건데 그때는 차비도 안 줘. 어떻게 된 도대체 말이야. 다가는 사람도 없고 준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아버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우리가 단골촌님 돼서 이제 신판 춘향전, 맹진사 때 경사,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천정만리라고 그래서 참모님이 이제 전국을 순회하는 것을 그걸 해서 그걸 한 거야. 배꼽 잡지. 그래서 우리 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하면 중간에 선전하는 게 있잖아요. 선전은 나하고 이것이하고 교회는 어떤 교회? 교회라면 통일교회. 헌금 싸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식구들하고 이제 배꼽을 잡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연 전에 이효일 씨하고 나하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 다음에 이제 천정만리 2편, 그건 세계 순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님이 이제 단에 올라오더니 그 대표 나오라고! 그 내가 대표인데 그 연극에는 나보다 이효일 씨가 잘했어. 그 사람 중심이었어. 그래 아버님이 금시계를 이렇게 딱 풀러가지고 이거 줬어요. 나 따라 나오라는데 내가 안 나가고 그 사람을 내보냈어. 네가 나가라고. 그래 금시계를 아버님이 차원에 금시계를 풀어서 진성배 씨가 그 얘기 지금도 하잖아. 그거 갖다가 내 친구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금시계를 풀러서 줄 정도로 그때서부터 아버님이 우리를 기억했을 거예요. 청주하면 그놈들, 청주 학생들, 유명한 사람들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주에 합전사의 서머 캠프 때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대학 내에서 내 친구는 그 다음에 영국 쪽으로 가서
했는데 나는 이러면 내가 딴따라 되겠더라고. 그 나는 딱 접고 이제 원리연구 활동만 해서 청주시에 있는 5개 대학이 있어요. 청주대, 그 다음에 충북대, 청주여사대, 그 다음에 청주여대, 간호대, 5개 대학에 서클을 다 등록해서 나는 그 당시에 5개 대학의 연합회장을 맡으면서 청주대학교 원리연구회,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청주교회가 학생교회인데 이제 대학생교회가 됐다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 이 사진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 전국 원리연구회 총회에서 우리 청주가 1등을 해서 아버님이 하사기예요, 이게요. 그 내가 아버님한테 내가 회장이니까 하사기를 받고 그 사진이 이 사진은 내가 없는데 통일세계에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이 사진이 아버님 나한테 기를 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를 갖다가 항상 내가 했는데 그걸 반납하는 거예요. 그 기를 내가 명수대 학사장 할 때 명수대 학사장 1등에서 다 찾아왔어요. 학생 때 한번 하고 학사장 때 그 기를 찾아왔는데 그 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 대학생 때 그래서 있었고 대학생 때는 학생부장도 하고 내가 성학생 부장도 하고 그야말로 내 모든 삶을 교회에 다 바치는 그러다 ROTC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여름방학 때는 전도 나가고 또 서울에 총회 가고 그 나의 삶을 참 모든 청춘을 뜻으로 바쳐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10년 동안 나의 삶은 그 후에 어떠한 공직을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없어요. 한국원리연구회 10년 동안 학사했지만은 중고등학생 때에 비한다면은 더 잘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참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대학을 안 가려고 그렇게 해고했는데도 내가 1번으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대학 졸업할 때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교회 안 나온 친구들 부모들까지도 다 나오고 아주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ROTC 전체 3등 동메달 땄어요, 내가요. 동메달리스트 이광구 사령관 김종수 중장인가 난 몰랐는데 인권시에 갔더니 수상자라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권할 때 이제 이 사진이 전 사진 보면은 그 전 사진 돌려봐요. 이 사진이 그 기예요. 우리가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이 기를 갖고 가서 이 기를 이제 내가 대학생 때 이 기를 두고 아마 어디 가서 찍은 사진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그래서 대학을 졸업 맡았는데 대학 졸업 맡고 집에 와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학 안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늘이 나를 인도해서 제일 먼저 내가 혼자 대학을 나왔어요. 그 후에 동기들이 대학을 유호성 씨라든지 이재용 씨라든지 서재호 씨라든지 다 대학을 나중에 나왔지만 내가 제일 먼저 대학을 나오고 또 장교로 임관해가지고 보병학교에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때가 왔는데 결론은 그 당시 시작하면 아름답고 심각하고 철저하고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학창시절이었어요. 순수함과 정열의 대학시절. 뜻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멸사봉공의 마음을 아낌없이 뜻을 위해서 바친 푸른 청년의 젊은 그 세월이었다 하는 것이고 학생이었지만 어떤 공직자보다도 열심히 멸사봉공의 자세로 그 일을 했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시절이 그립고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심정과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현실일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 나갔던 그 곳은요. 내가 중앙에 있을 때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한번 돌아가서 여름에요. 그때는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에 김교라는 사람이 이장을 보고 있더라고. 그 동네에서 커가지고 그때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대학 졸업 맞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원룡의 중앙회 사목장 할 당시에 학예전도 때 일부러 한 팀을 만들어 40명이 그 마을에 가서 한 2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조그만 그 어린애가 와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그 이장이 돼서 했는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잊지 못할, 그래서 벌써 1시간 반 됐나? 그래, 오늘은 그래서 입교서부터 하여간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해서, 제 1편을 마치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 것도 있고 또 아직도 빼먹은 것도 많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의 선배들이 나와 대동소이한 그런 삶을 걸어오지 않는가. 지금의 후배들이, 2세들이, 또 성화학생들이, 또 원리연구 학생들이 그 당시에 우리들의 부모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그 의식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뜻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진짜 나는 후배들에게 이것을 나를 통해서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렇게 영상 자서전을 하게 되는데 너무 오래 하게 돼서 미안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